안녕하세요. 한약의 진심 윤님. 송리입니다. 윤님은 요즘 소아 환자 좀 보시나요? 네. 저희는 가족 진료를 보다 보니 아이들 성장기에 또래보다 작아요, 기운이 없어요, 잘 안 먹어요, 또 조기 성숙이 걱정돼요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당연히 가족들을 일정 간격으로 보니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계절마다 보약, 성장과 각종 감염 질환, 학습 관련 처방을 하긴 하는데 점점 줄고 있기는 해요. 네. 아이들 보약이란 무엇일까요? 소아와 성인의 차이라면 성장기를 거친다는 것, 또한 뇌의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의 발달이 동반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보통 이 시기의 보약이란 주로 성장에 포커싱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장은 키 성장, 체중 증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 높습니다. 네. 아이들도 정상 키라도 자신의 키에 만족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단신, 정상 생리적 발달 계려 병명 환자 숫자는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소아 인구는 줄고 있는 말이죠. 당연히 성장 관련 진료 비용은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도 지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력에서 최상위 10%는 최하위 10%에 비해 7.4배나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성장 호르몬 주사 때문인데요. 성장 호르몬 주사요법은 키 300분의 수, 즉 키가 같은 생일 아이들의 3% 정도로 작은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비보험의 경우 1년에 1,000만원, 보험 적용이 되어도 본인 부담금 1년에 3,400만원이 듭니다.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니까 몇 년은 기본이 됩니다. 다만 비용 때문이 아니라도 성장 호르몬의 의미는 한번 봐야겠죠. 잘 아시다시피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수면 중에 많이 나와서 뼈의 성장, 활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방과 탄수화물의 대사 속도 조절, 근육 조직 강화, 노화 지연, 세포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하죠. 분비가 왕성한 연령대는 10대,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분비량이 급속히 저하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주사제로 매일 맞는 것이 성장 호르몬 요법인데 사실 성장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비용적인 면 외에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는 소아 성장 호르몬 결핍증, 해당 연령의 3% 이하의 신장, 2가지 이상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로 확진되고 해당 연령보다 골 연령이 감소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한방치료의 경우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세 종류. 첫 번째, 성조숙증을 동반한 성장장애에서는 한약치료 효과의 근거가 로우에서 베리로우. 두 번째, 특발성 저신장에서는 로우. 세 번째, 300분위 수 이상에서 정상의 저신장은 한약치료가 모더레이트 중등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장애에 기존 한약 처방을 사용하는 것은 역연령 3% 이상의 저신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효과를 내지만 3% 미만 성조숙증이 동반된 성장장애에는 다른 호르몬 요법을 같이 권장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의 진료가 의미 있는 저신장은 특발성 저신장으로서 저신장 환자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저신장이면서 저신장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 출생 시 정상 체중, 정상 체형,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인 경우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장 관련 유효한 한약 처방이나 약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어린이 키 성장 기능성 원료의 구성은 황기, 가시오가피, 한속단입니다.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에서 성장 효과를 인정받았는데 장기간 24주 섭취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한 키 성장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성장판 자극 성장인자 생성 증가,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밀도와 골 미세 구조를 개선시키고 성조숙증을 일으키지 않고 어린이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유의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처방 구성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간과 성장판에서 성장인자 IGF-1이라는 성장 조절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운반하는 성장 단백질을 혈합하여 성장판으로 이동합니다. 이 성장 기능 인정 포뮬러는 성장판에서는 연골세포를 자극해서 연골세포의 수와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 7에서 12세 어린이가 12주간 섭취해서 17.2% 추가 성장을 하였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있네요. 성장 단백질 IGF-BP3도 의미하게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한의원 진료에서 아이들 보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과 면역 등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죠. 일단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 호르몬, 생활, 평소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유전 요인을 23%, 나머지 70% 이상을 영양, 운동, 환경, 기타 모두를 노력에 의해서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임상에서는 선천적인 부분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장 관련 수면의 시간과 질적인 부분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 관련 중요하고 이외에 잦은 질병 상태, 아토피, 비염이나 감기, 식욕부진도 개선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요. 한의원 진료실에서는 아이의 여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상 성장기대 보약 처방은 이러한 성장뿐 아니라 각종 건강에 불리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1차 목표가 됩니다. 소아 청소년 성장 진료를 보는데 필요한 그림입니다. 현재 자기 만 나이, 역 연령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최근 1년간 성장한 정도가 정상 수준인지 확인시켜 줍니다.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의 영향에 의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미진하거나 정상 성장을 하고 있더라도 평소에 있는 증상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생 후 4세까지 성장 급진기와 여아 10에서 12세, 남아 11에서 13세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폭발 성장기와 그 중간 기간 매년 6cm 정도 성장하는 기간에는 가급적 성장기 한약을 복용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여러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된 성장과 성징이 나타나지 혹시 조기 성숙의 사인이 나타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사실 성장 발달 외에도 학교 공부를 병행하기 때문에 부모의 고민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의사의 전인적 관찰과 시스테믹한 진료가 빛을 발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한의원에 온 어린이, 청소년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들어올 때부터 얼굴색이 윤택하지 않고 누르거나 창백하고 잘 안 먹어요. 키와 체중이 미달인 경우 부모님들이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걱정하게 됩니다. 증상을 확인해 보면 자꾸 눕는다, 음식을 먹기를 싫어하거나 자주 감기나 각종 감염증에 걸린다는 호소가 많고 때로는 지나치게 활동적이어서 체력을 소진하고 땀이 많고 코피를 흘린다 같은 한의사라면 체질이나 증상 구분이 가능한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진심에서는 소화기, 호흡기, 기허, 화열이 많아 저장된 진액소모가 많은 음허, 선천적으로 약한 기혈양허의 세 종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진심성장기는 식욕부진의 마른 체질의 체력 정진과 성장, 진은 열이 많은 체질의 면역 정진과 성장, 보는 잦은 감기와 소화불량 체질의 활력 정진과 성장, 이렇게 3종입니다. 한의사의 병증과 체질 구분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확인되는 여러 정보를 통해 이들을 적절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책기가 있는 경우라면 평이상 계열의 처방을 먼저 또는 진심성장 시리즈와 병행하거나 급히 신양 신음을 보호해야 할 정도로 약한 아이들은 녹용을 넣은 처방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 진심성장 시리즈의 처방 구성을 보면 기는 동의보감의 보종익기 춘방을 기본으로 하여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원료 환기 복합 추출물의 처방을 가미하였습니다. 비폐기여, 식욕, 소화력, 활동력이 적은 아이들에게 처방합니다. 특히 이 처방은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에도 유효한 처방이라서 기존에 이런 질환이 있다면 더욱 선택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진은 음허의 대표 처방 지백팔미에 기능 원료 처방을 가미하였습니다. 폐신 음허, 과다한 활동으로 진액을 소모하는 열이 많아 체력 소모가 심한 소아에 적용합니다. 아이들의 열성 반응은 감염증의 심한 열과 아토피, 사춘기, 여드름 환원 같은 양상으로 확인되니 이런 경우에 추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는 기혈양어인 어린이 보약인 경이 어려운 보아탕 처방에 기능원료 처방을 가미한 것으로 자주 감기에 걸리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비위 허약으로 식욕, 소화력도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적용합니다. 12개월간 성장 관련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모니터한 그래프입니다. 표준 편차가 큰 5%를 제외하고 보면 우상향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변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이런 변동폭이 다소 줄도록 각 체질별 성장을 저해하는 불편 증상을 개선하는 보약이 의미가 있겠다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속 복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1개월씩 투약과 휴약을 반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심성장 시리즈의 처방은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처방입니다.
어린이에게 장복하는 처방인 만큼 안전성은 기본입니다. 드물게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는 경우는 처방하신 한의사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용량 관련 만 6세 이상은 1일 2회, 1회에 1포씩 오전 오후에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합니다. 만 3 내지 5세의 경우는 하루 한 포를 나누어 복용합니다. 성장의 효과를 위해서는 12개월 연속 복용을 이야기하지만 한의원에서는 12주 연속 복용으로 설명하시고 1개월 단위로 처방하고 3개월 간격으로는 성장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연령대별 성장의 기대치가 있으므로 그 속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진심성장 시리즈 3종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진심에서 이렇게 같은 목적의 변증과 체질에 따라 처방을 적용하는 것을 선보인 것은 처음 같습니다. 한의사의 진료가 이런 개인차를 관찰해서 더 정밀하고 더 효과적인 치료 접근을 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많지 않은 어린이, 그들의 제1 관심사 성장, 그리고 더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한의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치료가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